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기본적인 매매하는 요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가장 좀 안 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제 영상 보셨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좀 장 많이 힘드셨죠? 지금 또 술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좌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장이 힘들어요. 지금 뭐 난다긴다 하는 여의도맨들도 지금 다 뭐 나락하고 있다고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경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장이. 그러면은 이 큰 숲을 전반적으로 다 읽지 못하면 대응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로 상위 그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힘들거든요. 봐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초보분들이 대응을 하시기에 절대 편한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뭐 그 지지부진 하시다고 하셔도 크게 그렇게 좌절하시거나 뭐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 8개월 넘게 매매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잘 안 되기도 하셔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8개월째 이거 하고 있네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는 종목 고르기 편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겹거든요, 같은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 딱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매매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종목 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인가 한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 해당 종목이 그 적정 주가는 이미 구해놨어요. 그리고 공부는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진짜 집중적으로 한 게 요만큼이고, 그 꾸준히 관찰한 거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첫 진입 타점을 잡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7,500주에서 한 8,000주 정도를 매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계좌도 잘 열진 않는데 211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딱 211주 있거든요. 그래서 8에서 한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술을 먹나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고 차라리 좀만 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10%였으면 전 진짜 멘붕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 기관들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출발 지점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장이 나쁘고 종목이 흔들릴 때 제가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어 오히려 좀만 더 뒤로 밀려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일단 보시고요. 이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이 기본 마인드를 어떻게 갖게 됐고 왜 그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적게 샀기 때문이에요. 적게. 그리고 이미 제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계획이라는 거는 최초 1차 진입보다 무조건 뒤로 밀려야 돼요. 그래서 2차, 3차 최소한 3번은 나눠야 되거든요. 더 밀리면 더 좋고요. 자, 요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 기본 매수 개념은. 여기서 좀 많이 차이가 있으시죠? 처음부터 이제 한 50% 이상 들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장 흔들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자기 기분이 장을 따라가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그 기본 매매를 잘못하신 거거든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잘 몰랐다고 할게요. 왜냐면 처음 몇 년간은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진짜 그 잘못하는 것보다는요,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 이게 기본 심리예요. 어떤 사람을 주식시장에 갔다가 넣어놔도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다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이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돈 플러스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좀 많이 깨져보고 그 안에서 돈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차츰차츰 이제 개선이 되는 건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거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돈, 시간 다 들여서 몇 년을 그 속된 말로 무슨 고생해가지고 다 그 과정 거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왜 하느냐 이거죠. 여기까지만 딱 잔소리 더 길어지면은 뒤로 가게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크게라는 거는 정말 밑바닥 끝까지 도저히 이건 회생불능이다라는 그 개념까지 두 번 가면 그 다음부터 잘한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진짜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죠?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것 많은 걸 바라지는 않지만 굳이 나빴던 경험,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그 경험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고 이런 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매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0 한 주 있다고. 근데 총 매수 수량, 목표 수량은 7,500에서 뭐 평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8,000주 정도를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투자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자,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저는 매수를 해요. 근데 자, 이제 이 바탕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장을 보는 기본적인 시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보통 요즘 시장을 다 거시경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 방향도 그 마찬가지로 거시경제를 안 보면 그 읽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어떤 그 다른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부터 그 밑으로 그 훑고 내려가는 이 기본 방식은 저는 고수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기본 개념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주가 지수 흐름, 전체 시장 흐름을 읽는 것과 그 하위 단계로 내려가서 산업 흐름을 읽는 거, 해당 종목을 읽어내는 거, 그 해당 종목의 한 달 그 시세를 읽어내는 거, 오늘 내일 하루짜리 시세를 읽어내는 거. 자,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고 맞추기도 가장 힘들어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쉬워진다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허용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류가 그 어느 정도는 만회될 만한 그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 기조를 읽어내는 것은. 근데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루짜리 시세라는 거는 뭐 어떤 허용 범위 자체가 없어요. O 아니면 X입니다. 내일 올라갈 건지 못 올라갈 건지에 그냥 50대 50 확률로 딱 쪼개진다는 거죠.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 저는 그래서 이 하극자리 시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더 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전체 큰 틀을 본다고요. 틀을 보고서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틀을 보면서 아, 이 기간 안에만 내 종목이 깨지지만 않으면 돼라는 개념으로 간다고요. 첫 시작을.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이거 자꾸 하지만 여기서 이걸로 가시잖아요. 오늘 내일 아니면 난 그냥 끝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거 고수도 못해요. 저한테 내일 뭐 A라는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또 무슨 뭐 이상한 거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자리가 이렇고 이래가지고 내일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 그거 사기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만약에 진짜 너 목숨 걸고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너 만약에 내일 몇 퍼센트 수익 못 내면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진짜 벼랑 끝에 몰고서 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예전처럼 스케일 칠 때처럼 하겠죠. 시에 다닐까 보고서 그 다음에 미장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 얻어가지고 그 시초가로 들어가면은 그냥 뭐 한 1, 2%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먹겠다고 그 큰 돈을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런 짓은 이제는 안 하죠. 그죠?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냥 넓은 시장 보고서 6개월에서 1년 내로만 그 지점까지만 갈 수 있게 되면 되는 거, 그 쉬운 게임을 하지 뭐하러 이 힘든 고난이도 잠도 못 자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안 해봤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해본 거 없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제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긴 시간 동안 살아남지 못하겠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타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타 치는 거 보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거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는 사람들, 날라다니는 사람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차트만 보고 종목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코드 넘버만 딱 찍어가지고 종목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외워가지고 그 코드 넘버 자체를.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하고 그 좁은 그 틀 안에서 치고받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은요, 특히나. 그죠? 유동성장세 때랑 그 향후에 나올 실적장세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이거는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자, 볼게요. 유동성장세 때 기본 개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하는 거. 제가 기본 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매집 단계가 있고 정보로 움직이는 단계가 있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매집 고수들이 이 매집 과정에서 매집을 가져간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딱 가시화 돼가지고 뉴스화 돼가지고 야, 무슨 산업 어떤 게 간대라고 딱 그 첫 뉴스 나오는 순간 이제 막 그 정보가 돌아다니는 순간부터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하죠. 수급이 쌓이죠. 그죠?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정보 기간이 좀 길어져요. 이 테두리가 이 범위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전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평소보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적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실적은 밸류에이션 내면 뭐 그 누구나 뻔히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실적주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딱 쳐보라 그러면은 대강 큰 범위 그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좁은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오차 범위 없이. 그래서 유동성 장세, 돈이 풍부한 장세에서는요, 성장주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거든요. PER 100이면요, 100구간이면 100년치 실적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 기업에.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자꾸. 왜? 정보를 통해서 종목이 갈 때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제한으로. 그래서 자꾸 성장주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돈이 풍부할 때는.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주가를. 어느 정도 논리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10,000원 할 것도 10만원 갖다 놔도 진짜 이게 뭐 향후에 10만원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성을 꿈과 희망을 먹고 간다고요. 종목들이. 그죠? 2차전지, 뭐 5G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보 구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잘못 들어가셨어도 그 종목이 물렸어도 금방금방 시세를 냈던 거예요. 요 구간 안에서는 유동성 때는. 왜? 돈이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어떤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정말 지구 끝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손실 없이 웬만하면 다 그렇게 탈출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떤 뭐 좀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장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과정과 그 다음에 정보로 움직이는 구간이 크게 확대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수급이라 그랬죠. 수급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돈을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내겠죠. 특히나 이 매집 과정이 있었던 고수분들은 여기서 좀 빠져나가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난 자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급 싸움이라 했잖아요.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둘째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냥 눈치 게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구간 안에서 누가 먼저 빨리 빼느냐 그냥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구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첫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싸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특히나 이 안에 적당히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그 상단에서 수급 싸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싸우려면 여기는 온갖 초고수들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적 장세가 되면 이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정보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좁아지고요. 성장, 꿈, 희망 같은 거는 취급을 안 해줍니다. 왜? 돈이 한정돼 있거든요. 돈이 한정돼 있다는 건 결국에는 실적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더 싸고 더 좋은 품질,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성비가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서로 꿈과 희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장세지만 실적 장세는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내기 시작하고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구간이 좁아지고 척박해지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요 기본 개념은 좀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포트 리밸런싱 해주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빨리 내시고 그 종목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 정세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성장주만 가지고 있다가는 굉장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아프시죠. 제가 그거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죠? 많이 마이너스가 나셨을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 기간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예수금도 없다 하시면요, 기간으로 승부 보세요. 배터리 5G 같은 거는 그냥 길게 보세요. 지금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돈의 맥을 끊어 마로 하고 있어요. 유동성 장세에서 이 돈의 맥을 지금 끊어 마로 하루 이틀 계속 그 외줄타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성장주에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아무도 안 넣죠. 기관 외국인들은 넣을 리가 없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요, 좀 길게 보시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경제 흐름과 맥을 달리 가져가는 산업 같은 경우는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5G나 뭐 배터리나 뉴딜 같은 경우는 정책 방향성 그리고 경제가 흘러가는 그 세계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과 맥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좀 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이 산업을 들어갈 때부터는 그 기간 설정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잡아두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오류가 조금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좀 느긋하게 길게 보겠어, 그냥 어떤 뭐 적금 하나 들어놨다고 하겠어 라고,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물타기 시점이 오면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때는 배터리랑 5G 좀 더 물 타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보분들 가장 이제 힘드신 게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계시는데요. 자, 만약에 저한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계좌 들고 와가지고 나 이제부터 투자 제대로 배우고 싶어라고 이제 뭐 지인이든 친구든 어떤 누구든 이제 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계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계좌를 새롭게 다시 개설하고, 그 돈이 적어도 돼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고 기본 요 자세를 만드는 걸 먼저 가르쳐 줬었거든요. 이 계좌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왜? 이 계좌가 그 다음 매매에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0만 원 찍혀 있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요거 없애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피해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계좌를 전 날려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예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없으면 적은 금액으로 새롭게 같이 출발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좌가 꼬이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계좌가 꼬이면 그 다음 매매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다음 이제 스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이걸 가장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첫 손절 구간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꼬인단 말이에요,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이 손절을 안 하는 거 뭐가 있죠? 분할 매매잖아요, 분할 매매. 그죠?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걸 8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로. 결국에는 한마디 하려고, 분할 매매 하시라는 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분할 매매가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은 힘든 것 물론 알아요.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요 정도 하셨으면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기업을 제가 이게 적정 주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만약에 드렸다고 치죠. 만약에 5만 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는 5만 원에서는 이제 들어가도 그 기간의 측면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기간으로 승부 본다면. 근데 우리가 굳이 이 기간을 다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최대한 적게 기다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기간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이잖아요. 평단을 낮춘다는 거는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내가 이 시점에 딱 들어가서 이게 최저가, 역사적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분할하셔야 돼요. 항상 분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작 211주 있다가 했잖아요. 총 매수 수량은 7천에서 8천을 잡고 있는데, 근데도 아직 더 추가 물타기 안 하지 않습니까? 기본 이제 그 개념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좀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제 뭐 한 5% 떨어졌다고 분할 그 매수 추가 매수 해버리고 이러면은 물타기도 분할 매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길게 보세요. 느긋하게. 특히나 지금 장세 같은 경우 거시경제를 통해서 움직이는 장세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느긋해지셔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잡으세요. 그냥 한 종목을 들어간다 하시면요, 6개월 정도 잡고 느긋하게 보세요. 천천히 담으시고. 누가 뭐 안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2월에 제가 시작할 때, 그때 한참 이제 모두가 대세 상승장 분위기로 가고 있었죠. 모두의 입이.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3,300, 3,400, 어떤 분들은 뭐 3,600까지도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죠? 2월 초반, 초에.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보분들,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900까지 그냥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사라고, 그냥 이때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게 가겠어? 말도 안 되지. 지금 천을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적인데? 라고 하셨지만 머지않아서 갔어요. 그죠? 2주 걸렸어요. 딱. 이 구간 동안에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차라리 기다렸다가 요 지점에서 한 번 사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903 이후로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번 매매로 2월 한 달 내내 얻었던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서 장을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상승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락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기본 스탠스다. 그거는 일단 꼭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한 번 그 2020년 그 좋은 이제 3월 이후로 그냥 끝까지 끝없이 우상향했던 요런 장세는요, 잘 안 와요. 이게 10년에 한 번씩 온다 했잖아요, 제가. 이 10년에 한 번 이거를 먹으려고 그 많은 걸 포기합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들 요만큼 갈 때 차라리 좀 덜 먹고 나머지 그 차후에 10년 동안 난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 제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 드리는 거고, 이 기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분석도 하고 나중에는 시장 보면서 시향도 읽고 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이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운동 하나 배울 때도 처음부터 그 자세 먼저 배우잖아요. 올바른 자세를 딱 할 수 있게끔 이 자세를 가장 중요시하고 처음 이제 시작 단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요게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옳고 그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을 그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경험했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 경험도 있고, 모든 걸 토대로 했을 때 이 기본 자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방식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죠? 그래서 자,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볼게요. 만약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크게 나무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모두가 그렇거든요.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자, 장이 좋을 때 와 하고서 다 뛰어들어요. 그리고 장이 나빠지면은 이제 한숨을 쉬죠. 하면서 한숨을 다 같이 쉽니다. 이게 99%의 사람 심리예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월 같은 경우도 2월에 장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때도 이제 이 2월 초만 해도 장이 괜찮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 자리 찾고 막 많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싹 비워놓고 여행 가버렸죠. 그냥 현금 다 100%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때 안 잃었잖아요. 저는 이때 오히려 좀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남들 잃을 때 안 잃고 더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플러스를 만든다면 평소 같은 그냥 일반 장세에서 제가 잃겠어요. 그죠? 이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잃을 때 같이 잃으시면 안 돼요. 개인분들하고 제가 겸상하지 말라고 자꾸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 이유입니다. 왜 주식시장은 100명 가운데서 좀 안타깝지만 많아야 10명 적으면 한두 명밖에 못 살아남거든요. 결국에 좀 잔인한 곳입니다. 이곳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람 심리 때문에 그래요. 이 심리를 이겨내질 못하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깨집니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다 누구나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최초 1년 요 체험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자세 가다듬는 거 먼저 익히시라고. 분할 매매가 분할이 몸에 완전히 그냥 딱 뵐 때까지는 그냥 1년간 체험판 하신다는 개념으로 수익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세 잡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1년간은 버티시고요. 적게 잃고 버티세요. 많이 따면 좋겠지만 적게 잃으세요. 그리고 나서 1년을 딱 버티시면요. 사계절이 돌면 경험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기본 자세는 잡힌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하시면 돼요, 매매. 그래서 20년간 많이 안 잃었다. 그럼 평생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의 20년을 버텨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수익을 다 내고 있어요.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잃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그 이전에 그 1년 체험판을 못 견디시고 많이 이탈을 하시죠. 대부분 그때 다 이탈을 하시거든요. 유동성 때 제일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신규로. 그리고 나서 유동성에서 실적 넘어갈 때 제일 많이 빠지고요. 적어도 그 부류에 편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이거 보시는 분들만큼은 저랑 같이 가시죠. 길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이 어렵지만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일치가 잃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쌓이면 한번 믿어보시고 자세를 좀 가다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크신 분들, 특히나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잃으면 바본 거예요. 진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1억 가지고 손실 낸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한 3천씩 때려받고 한 타점 잡아가지고 매수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뭐 100만원, 200만원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게 쪼개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한 100만원 들어가고 길게 보세요. 그냥 게임의 룰 밖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느긋하게 보세요. 제가 700도 잡고 600까지도 잡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코스닥 바닥 지점까지.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왔을 때까지도 염두를 해가지고 이 큰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 담아두고 운영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꽉 쥐고서. 그죠? 요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제가 자주 드렸던 말들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했던 얘기들은 모두 다 중복일 거예요. 지금 원래 듣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제 막 처음 보셨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딱 한 번, 진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요령하는 거 제 실전 사례 딱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거는 다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자, 종목 고르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은 제가 매일같이 시향으로 막 남겨드리고 있죠. 그거를 좀 보시고, 거시경제를 지금 당장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 보시고 그냥 계속 읽어주세요. 시향 계속 읽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한 20%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적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도.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어느샌가 자꾸 이게 조금씩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처음에는 진짜 요만큼만 보였는데 이제 조금씩 더 보이는데 더 보이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한 70%, 80%, 나중에는 90%까지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자꾸 계속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자, 거시경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업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그래서 자, 그 주도 산업이 반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반도체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배터리, 그리고 차후에 뭐 주도 산업 하나 정도 더 해가지고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반도체 먼저 해드리고, 그 후에 그 파생되는 이제 기업들 하나 둘씩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해드리고, 다음 산업 분석도 해드리고, 기업 분석 해드리고, 또 산업 분석 해드리고, 기업 분석 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 분석,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좀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제가 좀 지금 되게 바쁜데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차트 분석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시장 읽는 법, 시향 내는 법, 전체 시장 기준 읽는 법, 요거는 이제 거시경제 플러스 선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선물 거래하면서 거시경제 같이 받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되는 겁니다. 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어렵습니다. 이거 딱 만약에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옆자리 딱 앉혀놓고 제가 같이 한다 그러면 6개월이면 할 것 같아요. 사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예전에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제가 한 13시간, 14시간씩 했거든요. 공부를 거의 뭐 그 수능 준비하듯이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모든 과정도.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죠. 느긋하게. 어차피 길게 하실 거잖아요. 주식 하루 이틀 하려고 주식시장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랑 약속하지 않았나요? 증권사 기둥뿌리 하나 뽑자고. 그죠? 뿌리 하나 뽑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막 사람이면 같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저도 잘 하고 있잖아요. 잘은 아니겠지만 그냥 잘 안 읽고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잃을 자신은 없어요. 향후 이제부터 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정말 잃을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알려드릴게요. 많이 따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안 잃는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마이너스 뭐 20%여서 정말 우울합니다. 뭐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한 뭐 길어봐야 2, 3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는 요 되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다 경험으로 체험판으로 다 잡아두시고요. 지금부터 올바른 자세 잡아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 단계 저랑 같이 밟아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이 지금 좀 많은데 일이 어느 정도 조금만 일단락 되면 최대한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고 또 제가 했던 실수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는 정말 이제 끝낼게요. 그 지난 동영상도 너무 많거든요. 매매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서 빨리 자세 잡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같이 버스 타고 출발합니다. 이 열차가 이제 막 이제 출발을 이 지점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탑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빨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꽤 길어진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너무 중복된 말들 많이 해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이 탑승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증시 같은 경우는 요 상단 안에서 놓으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장을 아예 못 봤는데 뭐 900 언저리까지 같이 가지 않았나요? 한 2%씩 내려갔던 것 같은데 장중에. 그럼 사라 했잖아요. 그냥 그죠? 사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딱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2% 이상 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파시라고 그냥 매도하시고 다시 보세요. 당분간은 파도 타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로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도 이 파도가 되게 거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바로 딱 집어드렸잖아요. 컨택트가 단타치기 가장 유리하다고. 오늘 컨택트만 갔죠. 그래서 좀 글을 막 길게 적어도 그 안에 핵심 포인트는 다 있거든요. 그걸 잘 캐치하셔가지고 영상이든 글이든 좀 잘 참고해주세요. 좀 잘 보지 않습니까? 잘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래 뭐 그렇지 뭐 추천주나 가져와 이런 그 잣대로 좀 보지 마시고 추천주보다 더 좋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천주 하나 딸랑 죄송합니다.
종목 하나 딸랑 드리고 이게 가거나 못 간다고 해서 주식 앞으로 향후에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요. 물론 계좌가 불어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길게 보실 거면요 1년 2년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길게 하실 거면은 이 계단을 다 밟으셔야 돼요. 좀 힘드시겠지만 저랑 같이 하시죠.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간에 어쨌든 반도체를 먼저 시작으로 산업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 댓글에 무슨 몇몇 종목들 제가 괜찮아요 했던 종목도 물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하는 그 가격대 밑에서 들어가셨다면 괜찮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걸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타점 딱 다 잡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혼나셔야 돼요. 분할 안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2023년에 같이 만나자고 이때까지 보자고 했는데 50% 이상 비중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원래 이 몽둥이로 지금 혼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진짜 안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진짜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적정가 언저리에서 잡으셨으면 괜찮으니까요. 시간을 좀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